자,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네이버의 점유율이 몇 프로죠? 네이버 점유율? 포털사이트 점유율 중에서 네이버 점유율이 몇 프로예요? 85% 정도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구글 마케팅 뭐 신경 쓰고 이런데 할 필요 없어요. 왜? 그거 할 동안 네이버 하나만 잘해주면 85% 장악하는 거니까. 그런데 유튜브는 포털 사이트예요? 아니에요? 유튜브가 포털 사이트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런데 사람들은 유튜브를 포털 사이트처럼 써요. 궁금한 게 있으면 검색을 하죠, 유튜브에서. 그러면 사람은 글을 보고 따라하는 것보다는 이미지가 직관적이고 이미지를 보고 따라하는 것보다는 영상이 직관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 영상을 선호하는 거죠. 만약에 유튜브를 포털 사이트라고 계산하고 통계를 내보면 유튜브가 당연히 독보적인 1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한테 중개업을 했다고 가정하고 내가 여유 있는 돈, 여윳돈을 좀 투자하고,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집 매도하는 거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여윳돈을 좀 투자해서 맡겨서 뭔가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하는 나이대는 몇십 대 정도가 돼야 될까요? 40대는 좀 힘들고요. 한 50대 정도는 돼야 좀 자리를 잡을 분들은 다 자리를 잡고 여력이 좀 있는 분들이 생겨요. 그럼 여러분이 주로 타겟으로 하는 고객층은 50대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타겟으로 하는 그 주층 50대가 유튜브를 많이 볼까? 과연 그걸로 효과가 많이 있을까? 통계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타겟으로 하는 50대 이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어플이 바로 유튜브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작년 대비 올해의 상승폭이에요. 그러면 다른 것들 상승하는 거에 비해서 유튜브를 많이 보는 사람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추세가 더 빠르게, 가파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이밍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열차. 막차 놓치면 하루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지금 해야 되는 이유고요. 한국인이 가장 오래 사용하는 어플은 뭘까? 똑같이 유튜브가 1등이죠. 마찬가지로 상승폭이 가장 커요. 그럼 동영상 어플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어플은 또 뭘까? 유튜브가 1등이죠. 그런데 네이버 TV가 있어요. 거의 한 절반 정도 되죠. 그 다음에 SKT 옥수수. 이건 뭐예요? SKT 옥수수, 넷플릭스, 티빙 이런 것들은 다 드라마 다시 보거나 영화 보거나 뭐 이럴 때 쓰는 어플들이잖아요. 그런 젊은 분들은 저런 걸 많이 이용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의 1위는 무료로 하는 SNS들이 이렇게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네이버 TV는 뭐지? 네이버 TV는요, 네이버에서 만든 동영상 SNS예요. 쉽게 얘기하면 한국형 동영상 SNS라고 보면 되죠. 유튜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다른 점이 하나가 있어. 유튜브는 구글 아이디만 있으면 누구나 지금 당장이라도 동영상을 올릴 수가 있어요. 또 여러분들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폰을 쓰는 사람들은 구글 사이트, 구글에 다 가입되어 있죠. 그래야 플레이스토어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디만 있으면 바로 동영상 올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네이버 TV는 조건이 있어요. 승인 신청을 해야 되고 네이버에서 승인을 해줘야지만 이용할 수 있어요. 초창기 나왔을 때 조건이 어땠냐? 블로그 이웃이 300명이 있거나 또는 유튜브 구독자가 300명이 있어야 돼요. 둘 중에 하나의 조건을 충족해야지만 네이버 TV를 개설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조건을 까다롭게 했을까요? 네이버 TV가 나오기 전에 블로그에다가 동영상을 사람들이 많이 올려요. 근데 블로그에 올린 동영상이 어떤 영상이냐면 사람들이 블로그에 동영상 올렸던 가장 주된 이유는 블로그 상위 노출되는데 동영상이 들어가면 좀 더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상위 노출시키는데 도움이 됐기 때문에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영상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인터넷에 블로그에 올렸던 사진들 있잖아요. 그 사진을 짜집기해서 동영상으로 만들고 거기에 글자 집어넣고 이렇게 자막 넣어서 올리는 거예요. 그럼 이 영상은 정보로서의 가치가 있는 영상이에요? 없는 영상이에요?
정보로서의 가치가 없는 쓰레기 영상이죠. 그런데 네이버 TV를 개설을 딱 아무나 다 해주면 그런 영상이 올라올까봐 기본적으로 블로그 이시 300명이 되고 유튜브 구독자가 300명이 된다는 뜻은 어느 정도 양질의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지니까 양질의 컨텐츠가 올라오게 해야 되고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네이버 TV를 많이 이용하겠죠. 허접한 거 올라오면 안 볼 거 아니에요.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될 거고 그래야 네이버 TV의 점유율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그런 조건을 딱 걸었는데 문제는 이제 많은 유저들의 반응이 예상대로 흘러가질 않아요. 아니 뭘 네이버 TV 이렇게 힘들게까지 올려야 돼? 아직 네이버 TV 많이 보지도 않는데? 아니 그럴 바에 그냥 유튜브에서 그냥 운영하고 말지 뭐. 이러고 가입을 안 하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죠? 블로그 이웃이 100명 또는 유튜브 구독자 100명만 있으면 네이버 TV를 개설할 수 있도록 완화시켜줬어요. 그래도 가입을 안 하니까 어떤 카드를 꺼냈냐? 예를 들어서 내가 블로그를 한 7년 정도 운영했어. 글을 한 7,000개를 썼어. 글 쓰면 상위에 탁탁 떠. 근데 동영상을 하나 내가 찍어서 올려요. 뭐 예를 들면 뭐 랜드 프로 특강 해서 올려. 그런 영상을 그분이 하나 올리고 저는 오늘 처음 네이버 TV를 개설해서 랜드 프로 특강이라고 올려요. 자, 둘 중에 누가 1등 했을까요? 누가 1등 했을까요? 아니요. 네이버 TV에서 한 개 올린 사람이 1등에 떠요. 무슨 말이냐? 네이버 TV를 올린 영상을 올린 사람한테 가중치 점수 준다고요. 지수가 더 많이 점수를 더 높이 주기 때문에 네이버 TV 영상이 무조건 일반 영상보다는 상위에 뜨는 구조를 갖춰놨어요. 그래야 네이버 TV를 많이 이용하지, 사람들이. 근데 그 특혜는 계속 주어지는 게 아니라 네이버 TV가 어느 정도 점유율이 되고 안정적일 때까지만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버리면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운영하면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없죠. 그럼 지금 운영한다면 빠르게 점유할 수 있겠죠. 내가 올리면 상단에 뜨니까. 근데 내년만 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나 혼자 네이버 TV를 올려, 내 지역에서. 그러니까 내가 1등이지만 내년도가 되면 쟤도 네이버 TV, 얘도 네이버 TV, 다 네이버 TV네? 그때는 어떻게 돼요? 그 중에서 좋은 컨텐츠만 가려보겠죠. 아니, 자동차가 종류가 여러 개 있어야 골라서 타지. 여기는 요거 아반떼밖에 안 팔면 아반떼밖에 못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 되면 선택의 폭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 영상이 쉽게 많은 구독자를 끌어낼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지금이 절호의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자, 네이버에서 도대체 뭐 어떤 변화가 있느냐. 블로그 글쓰기 화면이 바뀌었어요. 블로그 글쓰기 화면이 크게 두 가지예요. 2.0 버전과 에디터 1이라는 버전이 있어요. 2.0 버전은 블로그 만들고 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는 버전. 네이버에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앞으로는 2.0 버전 사용 못해요. 에디터 1으로만 사용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약속을 못 지키고 기존에 있는 버전도 쓸 수 있고 이 버전도 쓸 수 있게 열어줬어요. 이유는 뭘까요? 기존에 2.0 쓰던 연세 드신 분들이 아니 나 같은 노인네가 이걸 어떻게 운영하라고 이렇게 바꿔놓으면 빨리 원상태로 해놔 막 난리를 치니까 어쩔 수 없이 옛날 버전을 그대로 남겨둔 거예요. 그런데 2.0 버전과 이 에디터 1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뭐 화면 구성 차이가 아니라 블로그 상위 노출과 관련된 엄청난 팁들이 이 안에 숨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2.0으로 운영하면 절대 안 되고 반드시 에디터 1으로 운영해야 돼요. 제가 이 스마트 에디터 1 하나만 가지고 강의를 3시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있겠죠. 근데 오늘은 동영상 마케팅 시간이니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동영상과 관련된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블로그에서 우리가 동영상을 올리려고 클릭해서 첨부를 하면 예전에는 요 밑에가 없고 요 위에만 나와요. 2.0에서는. 그래서 동영상 그냥 올리고 썸네일, 대표 이미지로 보여줄 거는 선택해주고 올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에디터 1에서는 제목을 넣을 수도 있고 정보도 넣을 수 있고 태그도 넣을 수가 있네. 그러면 이 세 개 중에서 잘 보시면 제목에 별표가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필수. 제목을 안 넣으면 동영상 못 올려 라는 뜻이죠.
왜 제목을 반드시 필수 항목으로 넣었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개별 검색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어땠냐? 강남 아파트 매매라고 해놓고 사진을 넣고 글을 쓰고 영상을 신촌에서 짜장면 먹는 영상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나중에 동영상 영역에 가서 신촌 강남 아파트 매매 검색하면 짜장면 먹는 영상이 떠. 무슨 말이냐? 제목에 들어가 있는 모든 컨텐츠는 그 제목으로 검색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개별 검색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강남 아파트 매매라고 했어도 동영상을 넣을 때 여기다가 신촌 짜장면 맛집 해놓고 정보 쓰고 태그에다가 신촌 짜장면 맛집, 신촌에서 가장 잘하는 짜장면집 뭐 이런 식으로 표기해 놓으면 그 동영상 영역에서 신촌 짜장면 맛집 하면 이 영상이 탁 뜨는 거지. 왜 이렇게 해줬을까요? 사람들이 동영상을 많이 보니까 동영상이 개별 검색 가능하도록 바꿔준 거죠. 네이버에서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고 했는데 어떤 변화가 있냐? 동영상을 올릴 때 1기가를 올릴 수 있던 것을 몇 기가로 늘렸냐? 4기가로 늘렸다가 7기가로 올렸어요. 7기가면 우리가 그 DVD 영상 1시간 반짜리 영상 보면 용량이 한 3기가 정도 되거든요. 그 고화질의 영상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재생 시간이 15분이었던 것을 7시간으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상 찍은 거를 7시간까지 올릴 수 있다고요. 4K 영상도 업로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줬어요. 그리고 360도 찍은 사진들도 영상들도 360도로 돌아가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죠. 또 뷰라는 게 있어요. 뷰는 뭐냐면 여러분 그 PC에서는 네이버 검색에 들어가 보면 위쪽 섹션이라고 있어요. 뭐 지식인, 카페 뭐 이런 식으로. 그 섹션에 보시면 블로그하고 카페가 목록이 보여요. 근데 스마트폰에서는 안 보여. 지금 없어졌어. 그냥 통합 검색 옆에 뷰가 하나 있고 그 옆에는 다른 것만 있지 블로그 카페가 없어요. 그러면 뷰에서는 어떤 항목을 보여주느냐? 네이버 포스트, 그 다음에 블로그, 카페, 리뷰 이렇게 4개의 섹션을 통합해서 한 군데에다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뷰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뭐냐? 로직 중에 다이아라는 로직이 있어요. 그 블로그 로직에 대한 설명 드릴까요, 말까요? 해드릴까요? 네. 원하시면 제가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블로그에 글을 하나 쓰죠? 그러면 이 글이 네이버 서버로 가요. 그리고 여러분의 글에 점수를 매기는 검색 프로그램 이름이 있는데 그 검색 프로그램 이름이 리브라라는 검색 엔진이에요. 얘가 하는 일은 여러분 블로그에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그리고 점수를 매긴 다음 통합 검색에 노출을 시켜줘요. 리브라는 여러분이 쓴 글이 다른 사람이 쓴 글과 비슷한지 유사한지 아닌지를 판독하는 엔진이 아니고 글을 수집해서 점수를 매겨 노출을 시켜줘요. 그러면 소나라는 로직이 있거든요. 얘가 뭘 하냐면 이 글을 다시 갖고 와서 분석을 해요. 우리나라 포털 사이트에 있는 모든 글과 비교를 하죠. 그래서 똑같은 글이 있으면 원본 글을 올린 사람은 떠 있고 베낀 사람은 검색에서 제외돼요. 그래서 소나가 분석해서 이건 똑같은 글이 아니고 새 글이네 그러면 검색이 유지가 되고 만약에 똑같다 그러면 검색에서 제외시켜요. 리브라와 소나는 별도의 검색 프로그램이고 이 패턴 C랭크 다이아라는 것은 그 리브라라는 검색 엔진을 구성하는 한 부분인 거예요. 이 중에서 패턴은 뭐냐? 규칙을 얘기해요. 블로그에 글을 쓸 때 특정한 규칙을 주면
상에 뜨는 블로그를 못 만들어내요. 예를 들면 글 쓰고 상호명 전화번호, 글 쓰고 상호명 전화번호, 전화번호 계속 반복하면 특정한 규칙이 나오죠. 왜 이렇게 집어넣지? 강조하는 거죠. 왜 강조하는데? 왜 강조해요? 홍보하려고. 그러니까 상업적인 블로그예요. 블로그를 운영하는 많은 분들이 상업적인 글을 쓰면 점수가 떨어지고 일상 정보글을 쓰면 점수가 올라간다는 기준은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뭘 모르냐? 검색 엔진은 어떤 글을 상업적인 글로 보고 정보성 글로 보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면 사람은 이 글을 읽고 이해하고 분석해서 판단하지만 검색 엔진은 뭐를 판단하냐? 오로지 통계로만 판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처럼 이 글을 읽고 이해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규칙이 있는 글을 쓰게 되면 상업적인 글을 인식해요. 그럼 이 기준을 모르는 사람은 일상 글을 열심히 써. 블로그 점수 올라가라고. 근데 패턴을 줘, 규칙을. 그러면 검색 엔진이 규칙이 있네? 내용은 일상인데 이 사람은 규칙이 있기 때문에 상업적인 걸로 인식해서 상에 뜨지 못하게 되는 거죠. 뒤집어서 얘기하면 매물을 매일 올려도 무슨 뜻이에요? 패턴을 주지 않고 올리면 정보성 글로도 인식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사람이 보는 관점과 프로그램이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자, 갤럭시 S10 상업적인 키워드예요? 정보성 키워드예요? 갤럭시 S10 상업적 키워드예요? 정보성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라고. 모르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랑 달라요. 뭐 예를 들어서 갤럭시 S10 쓰면 상업적 키워드, 묵시적 갱신이란 이러면 정보성 키워드가 아니라고요. 키워드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내용이 상업적으로 홍보하는 글이면 상업적 키워드고 아니면 정보성 키워드가 되는 거죠. 리뷰 써주고 분석해주면 정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사람처럼 읽고 분석하는 건 아니고 일정한 자기네들이 정해놓은 틀에서 그 규칙을 보고 판단을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패턴을 본다는 거예요. C랭크는 뭐냐? 전문성을 봐요. 여러분의 블로그에 글을 쓸 때 얼마나 이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글을 쓰냐를 판단하는 거고 아까 얘기한 이 다이아라는 것은 경험을 봐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것을 기반으로 글을 썼을 때 가장 높은 점수를 준다는 게 다이아예요. 근데 이 다이아가 적용된 로직, 적용된 분야가 어디냐? 뷰라고요. 그러니까 뷰에 뜨는 글들은 실제 경험한 것을 기반으로 썼을 때 가장 높은 점수를 받고 모바일에서 상위에 뜰 확률이 높아지죠. PC에서 순위와 모바일에서 순위가 달라요. 왜? 통계가 틀리니까. PC로 들어오는 숫자와 모바일 들어오는 걸 분리해서 한단 말이죠. 근데 이 뷰에서 또 가장 중요하게 보는 항목이 뭐냐? 영상이죠. 옛날에는 스마트폰에서 검색을 하면 어떻게 나왔냐면 무조건 네이버 부동산이 뜨거나 지식인이 상위 뜨거나 카페가 뜨거나 블로그가 뜨거나 이렇게만 떴어요. 지금은 검색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영상들이 상위에 뜨는 경우들이 종종 나와. 앞으로는 더 많은 영상들이 뜨게 될 거예요. 왜? 말씀드렸잖아요. 이 뷰는 영상에 가장 최적화된 로직이라고. 근데 그 영상은 어떤 영상이어야 되느냐? RC 동영상으로 빙빙 돌려가지고 만든 사진 반복하는 영상 말고 실제 촬영한 매물. 지금은 블로그에 하나 더 얘기 드리면 블로그에 글을 쓸 때 동영상을 넣으면 좋아요. 근데 동영상을 안 넣는다고 상위 노출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동영상을 넣으려면 5개 이상을 올려야 돼요. 옛날에는 동영상 넣을 때 어떻게 좋았냐? 재생 시간이 길고 용량이 크고 이런 영상 한 개만 올리면 좋은 점수를 받아요. 지금은 시간도 필요 없어. 재생 시간도 필요 없고 개수가 중요해요. 5개 이상. 근데 그 5개의 영상이 실제 촬영한 영상. 그러면 그 5개를 어떻게 찍어? 왜 못 찍어요? 가서 옛날 같으면 주방 갔다가 욕실 갔다가 거실 갔다가 이렇게 한 번에 찍은 거를 지금은 주방 가서 한번 삑 돌면서 찍고 스톱. 욕실 가서 한번 찍고 한 다음에 스톱. 짤막짤막하게 5개 찍으면 되죠? 그리고 올릴 때 그 제목 넣는 날 있잖아요. 거기다가 제목의 키워드를 약간씩 바꿔서 올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5개 다 노출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뷰라는 것도 신설이 됐다.
근데 이 모든 것의 중심은 모바일과 영상에 초점을 맞춰져 있고 네이버에서 새로 발표하는 어떤 새로운 SNS, 새로운 정책들의 모든 초점은 모바일과 영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지금 얼마나 많이 비용을 투자해서 올인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바꿔주면요. 돈 장난 아니게 들어요. 왜? 글 한 10개 올라가는 거하고 영상 10개도 올라가는 거하고는 서버의 공간이 엄청나게 확대돼야 돼요. 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엄청난 비용이 된단 말이에요. 춘천에 가면 네이버 데이터 센터가 있어요. 거의 크기가 얼마나냐? 우리나라 축구장 7배 크기의 면적이 다 데이터예요. 엄청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려면 돈이 들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투자하는 이유는 이 방향대로 네이버가 바뀌지 못하면 네이버는 곧 망하죠. 다음처럼. 항상 회사도 그렇고 모든 게 그래요. 어느 순간 성장하다가 정체가 되고 그 정체가 될 때 거기서 터닝 포인트가 돼서 뭔가 새로운 것을 개발하지 않으면 그 상태에서 꺾여서 내려가고 누구는 거기서 업그레이드 되면서 더 크게 성장하게 되죠. 물은 고이면 썩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현재 알고 있는 상태로 가만히 머무르면 썩는다고요. 블로그 마케팅은요, 상위 노출 기준이 계속 바뀌어요. 얼마마다? 빠르면 6개월에 한 번, 늦어도 1년에 한 번씩은 계속 바뀌거든요. 무슨 말이냐? 옛날에는 이렇게 쓰면 상에 떴는데 지금은 그렇게 쓰면 저품질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고. 새롭게 바뀌는 걸 알아내야 되고 새롭게 바뀌는 방법대로 내가 운영을 해줘야 상위 노출을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블로그가 효과가 단기간에 아주 좋으면서도 상위를 꾸준히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개업하면요, 반드시 전화를 받게 돼요. 자, 네이버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아, 네이버가 아니라, 홈페이지. 선생님 홈페이지 있으신가요? 아니요, 아직 못 만들었는데, 아유, 요즘 인터넷 시대에 홈페이지 정도는 있어야죠. 홈페이지 만드셔야죠. 자, 중기업에 홈페이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저는, 카페홈이 36,000명이라도 홈페이지 안 만들어요. 왜? 효과가 없는데? 아, 남들 볼 때 그럴듯해 보이면 뭐 할 건데? 실속이 없는데. 안 만들어요. 자, 여러분이 앞으로 만들 홈페이지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이 회사에서 만드는 홈페이지는 모양이 다 똑같아. 뭐만 바뀌어요? 상호명, 매물, 전화번호만 바뀌죠. 이런 홈페이지는 검색 엔진이, 리브라가 글을 수집을 안 해요. 글을 수집을 안 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나 혼자 물건 올리고, 나 혼자 보고, 나 혼자 행복해하는 나홀로 홈페이지가 되는 거죠. 아무리 홈페이지가 예쁘고 멋지면 뭐해. 검색을 했을 때 사람들이 찾을 수가 없는 걸.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래요? 돈 주고 파워링크라는 걸 또 하는 거예요. 자, 파워링크가 뭐냐면 잠실 아파트 검색하면 이렇게 파랗게 뜨죠. 얘가 파워링크예요. 얘는 클릭당 비용이 나가요. 한 클릭하면 최저는 70원. 클릭당 비용이. 최고가는 없어요. 경매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혼자 걸면 70원에 걸 수 있지만 경쟁자가 생기면 내가 1등 할래? 그럼 3등이 얘보다 많은 금액을 쓰면 돼요. 150원. 그럼 이 사람이 떨어졌죠? 내가 1등 할래? 200원. 아니야, 내가 1등 할래? 300원. 400원. 계속 올라가요. 비싼 데는 한 클릭당 만원도 나가. 10명 클릭하면 10만원, 100명 클릭하면 100만원 나가요. 공격적으로 마케팅 하시는 분들 잠실 같은 데 가보면 얼마 쓰냐? 강남이나 이런 데서도 한 달에 500, 600을 키워드 광고비를 써요. 자, 선생님 개업하시면 한 달에 키워드 광고비 600 쓰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해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500을 투자해서 1000만원 벌 수 있으면 하는 거고 3만원 투자해도 효과 없으면 하지 말아야지. 가치를 보고 판단해야지 금액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금액이 세면 일단 안 하려고 해요. 아니에요. 금액이 세도 가치가 있다는 게 확신이 들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잘 모르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명함이 필요한 거예요. 물어보라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사람들이 10통 전화가 오면 그 중에 6통은 이미 가입을 해놓고 그 다음에 확인 전화를 해요.
아, 제가 이거 가입했는데 괜찮은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기 전에 물어봐야지. 하기 전에. 자, 이 파워링크는 한 클릭당 비용이 지출되는 구조로 최저가는 70원, 최고가는 정해져 있다. 경매 형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클릭하는 키워드는 경쟁이 심하니까 많은 클릭당 비용이 나가고, 사람이 클릭하지 않는 키워드는 굉장히 비용이 싼 대신 클릭을 적게 하겠죠. 요게 파워링크예요. 근데 여기 잘 보세요. 파워링크 옆에 있는 주소 뭐뭐.com, 뭐뭐.net, kms 뭐뭐.kr, 뭐뭐.com, 여기 상위에 떠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뭐예요? 홈페이지죠. 왜? 홈페이지 만드는데 효과가 없네? 아, 그러니까 뭐 어떻게 돈을 내서 파워링크라도 해야 그때서야 들어오는 거죠. 그럼 홈페이지 만들라고 돈 들어? 파워링크 하라고 돈 들어? 왜 이거를 쓸데없이 돈을 양쪽에 써요? 효과 없으면 하지 않으면 되죠? 자, 그 다음. 블로그 대행. 내가 이제 블로그를 운영하려고 했어요. 했는데, 아유, 매일같이 쓰는 것도 힘들고, 나이도 있고, 컴퓨터도 못하고, 고민이 돼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전화 한 통이 와요. 한 달에 30만 원만 주면 매일같이 글 써주고 상위 노출 보장해준다는 거예요.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네? 해야 돼요? 해야죠. 그대로만 지켜진다면. 그대로만. 자, 블로그 매매 가격이 있어요. 아세요? 블로그를 돈 주고 살 수가 있다고요. 상에 뜨는 블로그를 돈 주고 살 수가 있다고요. 그럼 그거는 내가 딱 매물만 올리면 바로 상에 떠. 되게 좋죠? 그 매매 가격이 예전에 얼마였냐? 60에서 70만 원. 지금은 얼마냐? 200에서 250. 오, 가격이 엄청나게 뛰었네. 불과 2년 전인데 거의 엄청나게 올랐어요. 왜 오른지 아세요? 옛날에는요, 블로그 상위 노출을 아시는 그런 전문가들이 알바를 고용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한 30명 고용해요, 알바생을. 그리고 컴퓨터 30대 놔요. 그리고 상위 노출 기준을 페이퍼를 줘요. 자, 요대로만 써. 매일같이. 그러면 알바생들이 쓰죠. 그럼 어떻게 돼요? 45일이 지나면 이 알바생들이 쓴 모든 글들이 다 상에 뜨는 블로그가 돼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팔아먹는 거지. 그래서 이윤을 창출을 했는데 2018년도에 네이버에서 워낙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니까 얘네들을 죽여야겠다는 거지. 이 업자들을 죽여야 되니까 어떻게 했느냐? 1년 동안을 상위 노출 블로그를 아예 안 만들어줘 버려.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상이 안 떠버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겨요? 30명 데려다 놓고 인건비 한 뭐 30만 원 주고 시켰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30명 곱하기 30만 원. 그럼 900만 원이잖아요. 2달 했는데 안 떠. 상이 안 떠. 그럼 1800 손해죠. 또 다음 달에 또 기다렸는데 또 안 떠. 그러면 계속 손해가 엄청나게 불어나죠. 버틸 수가 없죠. 나중에는 대응을 못 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얘네들이 검색 기준을 바꿨어요. 바꾸면서 이제는 대행업체에 맡겨서는 상에 뜰 수 없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행업체들이 이제, 대행업체가 아니라 그 상위 노출 블로그를 판매하는 업자들이 공장처럼 찍어서 만들지 못하잖아요. 근데 수요는 너무 많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쪽지를 보내죠. 저기 블로그 그거 글 하나 써주면 얼마씩 드려요. 그거 빌려주세요. 뭐 블로그 1년 동안 빌려주시면 한 2, 300 드려요. 이런 식으로 쪽지를 보내서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 블로그를 돈 주고 산단 말이죠. 상위 뜨는 블로그를. 그런데도 딸리니까 판매 비용은 계속 올라가고 그 사람들은 중간 마진만 남기는 형태로 지금 돌아선 거죠. 근데 30만 원에 상위 노출 시켜줘요? 그럼 제 전 재산을 다 쏟아붓지. 왜? 우리 카페원 중에서 블로그 상위 노출되면 당장이라도 50만 원만 줘도 사겠다는 사람 몇천 명은 줄을 서는데 아마 10분이면 다 팔릴걸? 근데 문제는 절대 대행업체에 맡겨서 상위 노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생각도 하지 마세요. 혹시나 되지 않을까? 아니에요. 100% 안 돼요. 본 적이 없어. 상에 뜨는 거를. 근데 여러분이 제가 눈으로 확인했는데요? 보니까 상에 떠 있네. 근데 뭐 어떤 걸 하는지 아세요? 코끼리 홍기동 부동산. 이게 검색을 하면 1위에 떠. 그럼 그게 1위에 뜨는 거예요?
대형업체 안 맡겨도 1위 뜨는 거지. 왜? 그 키워드를 쓴 사람이 없으니까 1등에 뜨는 거지. 블로그가 지금 내가 처음 쓴다고 해서 무조건 상위에 못 뜨는 게 아니고, 지금도 지방으로 내려가면 글만 쓰면, 글 3-4개만 써도 1등에 꽂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 지역에서 그 키워드로 글을 쓴 사람이 아예 없거든. 그러면 1등에 꽂힌다고요. 하지만 여러분이 타겟을 하는 지역들은 이미 수많은 블로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희박하고,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를 1등에 떠야 여러분 수익하고 연계되는 거지. 코끼리 홍길동 부동산? 내 성을 누가 알고 거기서 검색을 하냐고.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근데 그거 보여주고 1등에 뜬다고 얘기하면 여러분이 깜빡 속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대행에 절대 맡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아유, 그럼 힘들어도 내가 해야지. 그래서 내가 글을 한 3개 써요. 그랬더니 전화가 오네. 안녕하세요. 네이버 온라인 지원센터인데요. 여러분 업체가 이 지역을 대표하는 업체로 선정되셨어요. 축하드려요. 한 달에 4만 원만 내면 아까 그 비싼 파워링크 무료로 다 해드리고, 홈페이지도 무료로 만들어드리고, 사이트 등록도 알아서 해주고, 블로그에 타이틀도 꾸며주고, 위젯도 만들어주고, 이 모든 서비스를 한 달에 4만 원이면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솔깃하죠. 한 달에 4만 원이면 해볼 만한 거지. 그런데 조건이 뭐냐? 매월 내는 게 아니라 3년치 신압 또는 5년치 신압을 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3년치 신압하면 150만 원 가까이 되죠? 저희 카페원이 그걸 녹음을 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가입을 해놓고 그 다음에 괜찮은 거죠? 하고 물어본 거예요. 제가 그 초창기 때 그 녹음한 걸 들어봤어요. 40분 분량이에요. 들어보는데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예? 도둑놈? 그게 아니라 나도 하고 싶어. 어쩌면 이렇게 좋은 서비스가 있어? 제가 들어도 솔깃할 정도로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마케팅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분들은 들으면 홀딱 빠져나가지. 근데 그 업체는 있잖아요. 네이버 맞아요? 네이버는 절대 그런 전화 안 해요. 네이버는 절대 얼마를 내면 뭐 해주겠다 이런 전화는 네이버가 아니고 다 사설업체예요. 근데 앞에다 네이버 붙이면 네이버에 무슨 팀장이다 그러면은 네이버에서 전화 왔나 보다 하고 신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맡겨봐야 아무 효과도 없어요. 근데 그 회원이 선생님 가입하셨어요? 그랬더니 가입했다는 거예요. 언제 가입하셨어요? 어제 가입하셨어요. 했다는 거예요. 아니 어제 가입하시고 좀 한번 전화하고 하시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냥 결제를 해버려가지고요. 환불하세요. 그랬더니 환불하는 게 나을까요? 네, 환불하세요. 10분 있다 전화가 와요. 원장님 어떻게 해요? 왜요? 환불 안 해준대요? 아니요, 해주긴 하는데요. 40만 원 준대요. 네? 아니 어제 150만 원 내고 오늘 환불하는데 어떻게 40만 원 줘요? 왜요? 그랬더니 이미 홈페이지 제작에 들어갔고, 파워링크 뭐 하는데 들어갔고, 인건비가 어떻게 들어갔고, 타이틀 하는데 디자인비가 들어가고, 뭐 이것저것 빼니까 그거밖에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안 돌려주면 고발하겠다고 했대요. 그랬더니 그 업체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하고 전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 같아서는 고발하고 소송까지도 걸고 싶지만, 그거 뭐 돈백 때문에 내가 그렇게까지 지금 기분 좋게 좀 개업하려고 하는데 막 신경 쓰고, 그냥 내버려 두자. 그래도 내버려 두면 40만 원 받으면 뭐해? 내버려 두면 3년 동안 조금해도 효과는 있겠지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내버려 두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환불하실 거예요? 40만 원 받아서 뭐예요? 그러면 소송 가실 거예요? 말이 그렇지 뭐 그렇게까지 제가 어떻게 해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40만 원에도 받으세요. 그랬더니 40만 원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받으면 아깝잖아요. 그게 버는 거예요. 40만 원의 값어치도 없으니까 효과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런 전화가 오면 여러분들은 듣지를 말아야 돼. 팔랑귀라서. 그 전화를 하는 분들 이제 보세요. 내가 그 전화를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를 탓하세요. 왜? 여러분이 초보자 티를 내서 전화하는 거니까. 그 전화를 받는 사람은 그 블로그가 초보자인 티가 확 나는 블로그들만 전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보자들은 딱 보면 알아요. 글자의 크기, 글자의 간격,
글 쓰는 모양, 스타일 딱 보면 나오거든. 그런 사람한테만 전화하지 블로그 운영 오래 한 사람한테는 절대 그 전화 안 해요. 왜? 해봐야 씨도 안 먹히거든. 근데 초보자들은 마케팅이 중요한 건 알죠. 그러니까 블로그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지식은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딱 타겟이지. 그런 사람한테만 전화해요. 개업하면 반드시 받으실 거예요. 블로그 운영하면. 그러니까 절대 가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유튜브에 대한 내용을 보여드렸는데 제가 유튜브 운영하는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지. 아까 원주에서 하시는 분 예를 들어 드렸잖아요. 토지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인데 왜 제 다이아몬드냐고? 삼천송이 장미에서 딱 한 방울 나오는 귀한 원료. 이분은 유튜브 운영한 지 몇 개월 됐냐면 6개월 정도 된 거예요. 어떤 식으로 운영하냐면 이분은 자기 얼굴을 안 보여줘. 그냥 매물을 찍고 그 매물에 대한 설명을 하는 위주로 가거든요. 오늘의 물건입니다. 지금 전방에 보이시는 전망 보이시죠? 네, 전망이 아주 죽입니다. 지금 이 방향이 이런 식으로 저 위로 더 운영하고요. 올라갈 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가 그래도 꼭대기의 3분의 2 지점입니다. 네, 그래도 가장 꼭대기. 지금 이렇게 촬영하고 있는 장비가 오즈모 모바일 2라는 버전으로 촬영하시는 거예요. 본 토지의 모습.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요즘이라 풀이 좀 자라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계약이 잘 이루어지고 있을까? 토지는 특히나 쉽게 계약이 안 되잖아요. 하루 전에 올린 거를 조회를 몇 명 했냐? 2,600명. 일주 전에 한 거는 33,000명 보고 계약이 돼버렸네? 이분은 토지인데도 불구하고 매매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일주일을 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돈을 벌지.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렇다고요. 경쟁자가 많으면 이렇게 하기 힘들어요. 짧은 시간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유튜브를 시작하면 짧은 시간 안에 아주 빠르게 구독자를 늘릴 수 있고 자리를 잡을 수가 있다고요. 다른 분은 이런 스타일도 있고요. 제주도에서 이분은 젊으니까 하지. 아유 나는 나이도 많은데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요. 제주도에서 하는 저희 회원 한번 보여드릴게요. 좀 표정이나 이런 건 딱딱하긴 하지만 좀 딱딱하죠?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셔서 그래요. 자, 이걸 지금 뭐로 하는지 아시죠? 크로마키 하는 거예요. 크로마키. 일기예보 할 때 뒤에 배경이 나오잖아요. 원래 녹색 천이 하나 있고 연세가 지금 70대신 분이 이걸 크로마키 처리해서 이런 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얼굴을 보여주면서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식으로도 하냐면요. 은경실장이라는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50이에요. 저랑 동갑이에요. 근데 되게 젊어 보이죠? 여자는 결혼을 안 하면 되게 젊어 보이죠. 자, 이분 같은 경우에 강남에서 지금 중개업을 하고 있어요. 이분이 올린 영상들 보면요. 정보성을 올렸을 때 조회수가 7만 명, 9만 명씩도 나와요. 이분은 특징이 뭐냐? 절대 매물을 안 올려. 오로지 정보만. 블로그하고 유튜브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또 뭐냐? 블로그는 매물만 주구장창 올리면 지수가 떨어져. 유튜브는 매물만 주구장창 올려도 괜찮아요. 아까 원주부동산TV는 오로지 처음부터 끝까지 매물만 올려요. 정보 없어. 근데 이분은 오로지 정보만 올려. 이유는 뭐냐? 이분의 목적이 달라요. 이분은 구독자를 더 많이 모으고 그걸 키우는데 더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더 많이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홍보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빠른 시간 내에 바로 수익하고 연결되게 하기 위해서 시작을 한 거고. 차이점이 뭔지 알겠죠? 이분도 연세가 좀 많으신 분인데 지금 67세 정도 되신 분이에요.
신사 박사라는 분이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자, 이분 조회수 보면 가로수길에 있는 별로 안 나와요. 아, 구독자도 많지 않죠? 관계사입니다. 오늘은 강남 대로에 있는 강남 이분은 주로 뭘 하냐면 강남에 있는 주로 빌딩들만 매매해요. 아유, 뭐 300명 조회하고 뭐 300명 구독자에 200명 봐봐야 뭐 그거 뭐 얼마 되겠어? 그냥 그렇지가 않고 이분은 1년 동안 한 건만 하면 먹고 살아요. 단위가 크기 때문에 몇백억씩 되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이걸 운영해서 계약을 쳤어요. 300억짜리 치고 막 이래요. 근데 이분도 블로그도 잘 하시거든요. 제가 물어봤어요. 블로그를 보고 오는 고객과 유튜브를 보고 오는 고객의 계약 확률이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럼 대부분의 얘기를 통합을 해서 평균을 내보면 이렇게 돼요. 블로그는 10명 중에서 보고 오면 계약 확률이 한 6, 7명 되고요. 유튜브는 10명이 보면 8, 9명 계약해요. 블로그보다 유튜브가 계약 확률이 높아요. 왜? 유튜브는 영상이고 블로그는 사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유튜브에서는 자기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신뢰도가 그만큼 더 높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튜브가 실제 계약하고 연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해야겠죠? 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말로만 손 들어. 자, 오즈모 모바일3 사실 분 손 들어보세요. 말로만. 손만 들고요. 사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개설등록 실무교육할 때 한 100명 정도가 수강하잖아요. 그럼 40분 그러면 다 손 들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뭐 한 10명도 안 사. 그리고 재미난 거는 제가 실무교육을 1일차에 월요일날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4일차가 되잖아요. 그럼 어떤 전화가 오는지 아세요? 저희 교수님 강의 잘 들었고요. 아, 네. 이제 제 강의 잘 들었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네. 그러니까. 근데 질문이 있어가지고, 예, 어떤 질문이세요? 그랬더니, 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보면 그때 강의하실 때 요거는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게 뭐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가 딴 강사랑 착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누가 뭘 했는지조차도 기억을 못하고 오즈모 모바일3가 뭔지도 몰라요. 3일만 지나도. 자, 여러분, 중개업은 노력하는 만큼 버는 거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가 따라와요.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시고. 오늘 강의가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10,000원에 치면 돼요? 아니요. 네. 여러분, 오늘 강의 들은 거 가지고 뭐 상위 노출시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마케팅의 중요성에 대한 것을 제가 많이 피력을 했으니까 앞으로 중개업 하기 전에 서둘러서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행동으로 옮길 때 이런 공부를 할 때는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시면 되고, 물건 구하고 저렇게 입지 선정할 때 사무소 구할 때는 템포를 좀 늦춰서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권리금 주고 들어갈 때 그런 분들 많이 봐요. 실제로는 1,000만 원만 줘도 들어갈 사람이 없는 거를 3,000 주고 들어가지. 서두르면 그렇게 돼요.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여기가 계약이 안 되면 없을 것 같죠? 물건이. 다 있어요. 찾아보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면 그만. 좀 여유롭게 해야 그쪽에서도 가격을 깎여서 가지. 여러분이 급한 티를 내버리면 이제 절대 금액이 권리금이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이해되셨죠? 아무쪼록 3시간 강의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